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사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지했다시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 일요일은 세계사,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국사를 풀이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능검, 그리고 수능, 육모, 구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해서 쭉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요일이니까 한번 세계사를 풀이해보고 1분 문제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나왔는데 지금 바로 볼 거 없이 신왕국 시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왕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중고 해가지고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그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딱 말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 아테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건 바빌로니아 왕국을 말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스토 메소포타미아 쪽을 말하는 건 메소포타미아 쪽을 말하니까 이건 또 아니고 태양력과 십진법 맞죠? 태양력과 십진법 사용한 게 이집트 말하니까 3번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자, 크레타 섬 같은 경우에는 미케네 문명을 말하는 거니까 미케네가 아니라 에게 문명을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그리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 문명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가하 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하 왕조를 보면은 지금 왕씨 성이 나오죠. 왕순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왕씨 근데 새 왕조를 개창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왕조는 호족의 반발로 붕괴되었다. 호족의 반발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고 가 왕국이 러양을 도읍으로 장기간 이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강부제가 건국한 후한을 말하는 겁니다. 후한. 그 후한 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찾으시오라는 건데 각수경의 소시력을 제작하였다. 소시력 제작한 것은 원나라 몽골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공영달이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당나라 말하는 거고 도현명의 기걸에 사는 위진남북조 아니고 최윤 또는 최륜이 제지소를 개량하였다. 이때가 딱 후한 시대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자, 장택당이 청명상하도 같은 경우가 송나라 말하는 거니까 5번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3번 쇼군이 이제 각기스의 변으로 피살된 후 땡땡의 건의는 점차 실추되었다. 자, 교토는 주요 전장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땡땡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되었고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 한 세기가량 이어졌다. 다이묘들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한 세기가량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 교토가 주요 전장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봤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 말하는 거죠. 일본의. 일본의 센고쿠 시대가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다? 무로마치 막부 때. 무로마치 막부 때를 말하니까 이 시기에 설명을 옳은 것은 헤이조쿄 같은 경우에 나라 시대니까 아니고 원의 침입을 막아냈다. 가마쿠라 막부 때니까 아니고 가만무역. 일본과 실상 중국이 외교를 맺은 것은 딱 무로마치 막부 때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라 시대, 해이한 시대도 있긴 있었지만 실상 이제 가만무역 같은 경우에는 무로마치 막부 때밖에 없으니 3번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였다. 645년경이니까 아니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거는 뭐 메이지 정권 때니까 당연히 19세기 때로 넘어가야겠죠. 4번 잉글랜드의 왕인 그는 의회를 해산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왕당파를 내세워 시민을 억압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 네이즈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다. 자, 영국 왕 중에서 사실상 참수형을 당한 왕은 누구죠? 찰스 1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의회를 강제로 해산하는 등의 내용도 보니까 찰스 1세고, 그러니까 찰스 1세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뭡니까? 바로 나오는 게 권리청원 말하는 거죠.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스 2세 때 말하는 거죠. 아니, 제임스 2세 때 말하는 거죠. 제임스 2세 때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1688년경에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앤 여왕하고 이제 그 네덜란드의 왕이 같이 공동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권리 장전을 체결하게 되었죠.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1838년부터 해서 1848년경 보통 선거제를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이 차티스트 운동이니까 아니고, 크롬웰이 호국경에 침입한 것은 이제 찰스 1세가 처형 참수당한 뒤에 1653년에 호국경에 침입한 거고, 심사법과 인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스 2세 때, 한마디로 이제 심사법 같은 경우에 1673년, 인신보호법은 1679년경에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왕조를 보면은, 자,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을 맺자, 자, 칼리프 우마루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하고 이제 동맹했다는 내용은 첫 번째 힌트, 그리고 칼리프라는 내용 보니까 두 번째 힌트가 나오고, 그리고 개멸시킨 뒤에 공방전 끝에 샤한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그리고 또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까디시아 전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루드워 같은 경우에는 무굴 제국을 하니까 아니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정답은 2번. 사사왕조가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죠.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 파티마 왕조 말하니까 아니고, 그리고 4번. 투르프아티의 전쟁 같은 경우에 우마이야 왕조 말하니까 아니고,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국된 것은 파티마 왕조가 아니라 사파비 왕조 말하는 거죠. 키루스 2세가 원통의 칙령을 새겨 반포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아니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니까 5번 또한 아니니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6번. 이곳, 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고진족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주하였다. 내용 보니까 이때는 남송을 말하는 거니까 이곳은 당연히 이만을 말하는 거죠.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북성의 수도였던 카이펑이 이제 수도가 이제 몰락하고 이제 남송 쪽으로 내려와서 이만의 수도를 잡고 남송이 계속적으로 건국되었는데, 그럼 이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의 지배 영역이었다. 요의 지배 영역 굳이 따지자면 요는 16주 쪽을 말하는 거겠죠. 해외 무역의 거점이었다. 정답은 2번. 이만 쪽으로 해서 많은 무역이 있었죠. 선비족 왕조의 새로운 수도 탕롱, 한마디 평성적 말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대우나 영제거의 북쪽 거점이었다. 영제거의 이제 북쪽 거점 같은 경우에 베이징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비단길의 중간 기착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만도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을 보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칙령이 선포된 이후 그리스도교도 중 일부는 두려움에 굴복하고였고, 이런 내용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니 어차피 콘스탄티누스 또는 테오도시오스도 말하는 건데, 이 간용령이 내려진 2년 후에 서방 황제라는 내용이 나오죠. 땡땡과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는 그리스도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보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티누스 말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와 관련된 내용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천도하였다. 3번. 악티움 회전에서 승리하였다. 옥타비오누스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제1차 삼도 정치를 주도하였다는 카이사르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은 테오도시우스니까 아니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법전을 판전하였죠. 이거는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8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왕조 보니까 지금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사명의 난 같은 경우에는 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육류반포는 명나라, 돌궐 세력 전입하였다. 정답은 2번. 자, 국품 중중제를 폐지하였다. 이 같은 수나라죠. 수나라가 국품 중중제를 폐지하고 이제 가거지를 실시했으니까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되었다. 왕안석 신법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홍건석의 난으로 쇠퇴하였다는 내용은 이제 몽골 말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자료에 대한 나타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슬람력 588년입니다. 그냥 588년이 아닙니다. 자, 술탄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슬람 쪽 말하는 것 같고 잉글랜드 왕의 초소를 방문하였다. 이 내용 보고 또 알 수 있고 또한 병화협정이 만들어지고 순례길이 열렸음을 공포하였다.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는 십자군 전쟁 말하는 거구나. 그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파르티아의 멸망 요인은 이거는 뭐 사실상 로마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농촌에서 콜로나투스 또한 로마고 영국에서 노르만 왕조가 설립된 이유를 찾아본다. 노르만 왕조하고 지금 뭐 이슬람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 같은 경우에는 9세기 때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니고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의 배경을 조사한다. 그렇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저쪽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그쪽 지역이 지중해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5번이 정답이고 10번 밀주친 이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동진의 국법성이 나옵니다. 동진 나오는 순간 그리고 법편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진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5세기경이거든요. 아다시피 439년경에 효문제가 북이를 완전히 통합하게 되죠. 5호 16국이 등장하게 되고 진이라는 국가가 결국엔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때 당시가 사실상 4세기 정도고 그래서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는 시기 특히 법편이 사실상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딱 5세기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에 갔다. 그럼 중앙아시아에 갔고 지금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게 인도 쪽인데 인도에서 어느 왕조였느냐라는 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도의 5세기경에까지 계속 있었던 왕조는 딱 한 왕조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번은 누구냐면은 굽타 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굽타 왕조를 말하는 거니까 이와 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쿠투브 미나르 같은 경우에는 델리 수탄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델리 수탄 왕조는 1206년부터 해서 1526년까지 있었거든요.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있었으니까 아니고 간다라 미술 같은 경우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쿠션 왕조 때거든요. 쿠션 왕조는 보통 1세기부터 2세기 때니까 아니고 아소카 왕이 산치네타 같은 경우 애초부터 기원전 얘기니까 기원전 3세기 경이니 3번 동안 아니고 에프탈 침략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때가 딱 5세기입니다. 굽타 왕조 때거든요. 4번. 또한 힌두교들이 마라타 동맹은 무굴 제국 때니까 아니고 정답은 4번. 그리고 이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제 트리아누스 황제는 페르시아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땡땡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까지 진출하였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인더스강까지 진출하였죠. 이로 인해서 사실상 아소카 왕이 등장하는 거고 그분은 이제 아소카 왕이 이제 등장했었던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은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가는 그쵸 이스칸다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렉산더 왕조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히 알렉산더에 관한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였다. 그 같은 경우에는 우마이야 왕조를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건 아바스 왕조 말하니까 아니고 이소스 전투에 승리하였다. 그죠? 딱 알렉산더 말하는 거죠.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하였다. 그건 스파르타 말하니까 아니고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는 이제 페니키아 말하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고 12번도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힌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공화정을 맞이하였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프랑스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제 파리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프랑스의 첫 번째 공화국이 등장한 것은 실상 이제 국민공회 때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두 번째 공화정이 등장하는 것은 2월 혁명 때입니다. 1848년도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848년도 지난 18년간 여성의 자립과 권리 획득, 그러니까 1830년부터 해서 48년경에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메테르니흐의 연설을 경청하는 관료. 맞습니다. 메테르니히라고 해서 무조건 1814년부터 해서 15년 때 있었던 빈 회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상 48년대까지도 쭉 메테르니히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메테르니히가 쫓겨나게 되죠. 어쨌든 이 기억에 있던 시기에는 메테르니히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 데카프리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 1825년도니까 아니고, 국왕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 17세기 때 사람이니까 아니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1776년도 내용이니까 아니고,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프랑스 국왕 또한 얘는 이제 1791년경 때의 내용이 93년경 내용이니까 5번 또한 아닙니다. 13번 이 내용도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몰도바 러시아 등이 이제 국가 조건의 평등,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소수민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영토 보존 등의 원칙에 위해서 연합 창설에 대한 협정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자, 지금 러시아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여러 중아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유럽 쪽 등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가 딱 나온 순간 러시아 소련이 해체됐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해서는 CIS 선언이거든요. 독립국가에 대한 선언 말하는 건데, 그러면 독립국가가 러시아가 해체되는 시기가 1991년도입니다. 1991년도의 연표에서 찾으면은 대서양 헌정은 1941년도니까 아니고, 당연히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도죠. 당연히 가도 아닙니다. 자, 쿠바 미사일은 62년도니까 아니고, 닉슨 독트린은 1969년도니까 아닙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집권시킨 건 1980년도니까 아니고, 세계무역의 기구 출범은 1995년도니까 라와 이쪽 고르바초프와 세계무역기구 출범 사이니까 마가 되는 거죠. 정답 5번. 14번. 이거 거의 연속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 할둔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굳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지금 바로 사마르칸트가 나옵니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잡고 있던 도시는 국가는 티무르 왕국 말하는 거죠. 티무르 왕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었죠. 티무르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고, 이집트 망루크 왕조를 멸망시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굴 말하냐면은 이제 무굴 제국에 있었던 셀림 1세 말하는 거죠. 아니고,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빈을 공격하였다. 그것 또한 이제 술레이만 1세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거는 이제 셀주크 티르크 말하는 거죠. 아니고,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훌라골루스를 세웠다. 이거 몽골 제국 중에서는 몽케칸을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자, 지금 해전이 일어나고 있죠. 교황과 왕실의 깃발을 단 땡땡 가 함대의 일부가 나 함대 기습 공격으로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당시 가의 가톨릭 강요 정책에 저항하던 네덜란드는 다와 연합반대를 이제 형성하였다. 여왕이 박탈한 드레이크도 이 기습의 공격을 성공에 일조하였다. 이 내용 보는 순간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고, 가톨릭에 대한 지금 강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가는
에스파냐 말하는 겁니다. 에스파냐. 스페인 말하는 거죠. 그럼 나는 당연히 에스파냐와 그리고 싸웠던 나의 함대는 영국 말하는 거죠. 영국. 그래서 에스파냐에 있었던 무적 함대를 물리쳤던 이제 빅토리아 여왕 말하는 거니까 가는 에스파냐가 되는 거고 나는 영국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알 수 있는 건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나오죠. 드레이크도 영국의 사실상 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적질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영국의 이제 해군으로서 이제 활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 봤을 때, 자,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 피사로를 앞세워, 맞죠? 피사로와 이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지만 저거 아스테카라든가 아니면 잉카 문명을 멸망시켰던 사람이 이제 바로 에스파냐였었죠. 정답은 1번. 그리고 바스코다가마 같은 경우 바스코다가마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을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안 확보했다는 이제 국가는 프로이센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프랑스의 지원 아래 요크타운 전투는 미국 가와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것은 프로이센과 러시아 말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을 이루는 식민 제국을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쭉 밑에 내용을 보면은 동아프리카 땡땡이 차지하던 동아프리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아프리카와 남서아프리카를 사실상 점령하고 있던 국가는 딱 독일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찾으시오라는 건데 제2차 세계대전 중 재정이 무너졌다. 그쵸. 세계 1차 대전이 킬군함이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비렌르 미세가 쫓겨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독일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딱 세워졌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자, 마카오를 징식민지 삼은 것은 포르투갈이고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탈리아. 무함마드 알리에게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였다. 이거는 이제 오스만 제국.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자르 유역의 탄광지대를 넘겨받았다. 프랑스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지금 이탈리아라는 내용이 나오죠. 기억 시기에 대한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지금 이탈리아 항복 선언했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세계 1차 대전이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에서 항복한 거니까 1943년도를 말하는 거니까 2년 동안이니 한 41년부터 해서 43년, 뭐 42년, 43년 동안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였다 1938년도 내용이니까 아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도니까 아니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였다 이거 42년도죠. 정답은 3번.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39년도니까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선전 보고하였다 39년 9월이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미국, 영국 그리고 땡땡은 서베를린의 서부 지역, 서베를린 지역을 지금 점령한 상태니까 가가 프랑스 말하는 거고 그리고 통신을 제한한 우리 땡땡의 조치가 서베를린 주민에 대한 물자 공급을 가로막는다고 항의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소련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프랑스 바르샤바 조약 기구 WTO를 창설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프랑스 블록을 형성하였다. 맞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달러 블록을 만들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 블록 그리고 프랑스는 프랑 블록을 만들었으니까 정답은 2번. 빌리 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서베를린과 관련된 내용이니 아니고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 같은 경우 미국 가와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 회담에 참여하였다. 아쉽게도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기 때문에 5번도 아닙니다. 19번 1번부터 해가지고 5번 시간 순서대로 한 건데 크림 전쟁 같은 경우에는 1853년부터 56년이니까 아니고 세포이 항쟁을 지가 진압하였다. 이 내용은 1859년도니까 59년.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남부 전쟁이니까 1861년도죠. 시작한 것은. 그리고 1859년도입니다. 그러면 딱 가에 들어갈 것은 1860년이 돼야 하거든요. 1860년과 관련된 내용은 베이징 조약을 참여하였다. 5번이죠.
오사운동 1919년도, 신축조약 같은 경우에 1901년 위안스카이가 임시대총통 지임식에 초대를 받았다. 이건 1910년대 내용이니까 아니고, 강소재 신임을 량지초와 만났다. 이건 뭐 량지초의 내용이니까 1898년도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정답 5번이고, 20번 오후에 주민들로부터 땡땡이 흑해와 발트해에 주둔 중인 주력 함대를 동아시아의 전장으로 출진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들었다. 발트해, 발틱 함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 전장 가는가? 그럼 가는 당연히 러시아 말하는 거겠고, 가와 러시아와 지금 전쟁했던 것은 당연히 나는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그래서 지금 가 러시아와 일본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삼국 간섭이죠. 사실상 시모노세스키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가져갔지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방해를 하게 되면서 다시 토해내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지역 보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삼국 간섭이 맞다. 추축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느르친스크 조약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와 러시아니까 아니고, 필리핀 지배는 애초부터 에스파냐와 미국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반둥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이 참여한 거니까 당연히 러시아와 일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세계사를 한번 쭉 이제 해설을 해봤는데, 이번에 세계사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 16번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 대한 이제 모든 식민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19번 또한 이제 세세하게 연도를 또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CIS 선언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근데 러시아라는 내용이 나오고, 뭔가 시대상 1900년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 내용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12번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공화정이 바로 1848년 2월 혁명을 바로 알고 있었으면은 이 문제 또한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공화정이 딱 언제인지 모른다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동진이 몇 세기인지 모른다면은, 이 왕조가 정확하게 인도인지 모르면은 충분히 틀릴 만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 5번 문제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까디시아 전투가 뭔지도 모르고 샤한샤, 칼리프, 비잔티움 제국하고 동맹한 국가가 누군지 모르면은 무조건 5번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살짝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사 평을 내리자면은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충분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세계사 문제를 계속 육모라든가 구모라든가, 육모 구모 외에도 3모도 있고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등등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집 계속 풀면서 계속 실력을 닦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세계사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